안녕하세요. 형주쌤이에요.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를 지금 왜 다시 얘기를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뭐 모르진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F, A가 뭐 B면 F 인버스 B가 A다. 이런 거나 아니면 GX는 X다. 이렇게 있을 때 둘이 역함수 관계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네,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길을 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자. 1번. 자, 1차 함수가 그래프 점을 지나는데 어떤 점 지나냐?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난대요. 그리고 역함수가 점을 지난대요. 지금 원래 함수 fx가 이 점을 지나고 역함수가 이 점을 지난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일단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fx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y는 fx, 얘는 이제 y니까. 그러면 어떤 점을 지나냐라고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3,8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8을 지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나는 점, 지난다는 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지난다. 결국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 3,8을 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8은 F-3이 되겠지. 그러니까 F-3이 8인 거야. 자, 여기까지 알아들었으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역함수. 자,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지나가는 거겠어요? 역함수는 당연히 y는 f 인버스 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지난다? f 인버스 그 다음에 11,6이니까 11은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인버스를 제외하고 F6이 11이다. 인버스를 제외하는 대신에 이 둘을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연립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식이 지금 몇 개야? 식이 2개고 그 다음에 문자가 몇 개예요? 우리 구해야 되는 문자가 2개인 거야. 그럼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다? 요거를 그대로 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죠. F-38은 어떻게 되는 거야? F-38은 결국 마이너스 3을 다 대입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6A 플러스 11이 6A 플러스 B가 1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네를 어떻게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된다. 연립. 자, 지금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 보였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자,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걸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차 함수가 마이너스 3,8을 지난다. 그러면 바로 보고 우리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뭐였을 지난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8이다를 바로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역함수가 11,6을 지나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함수가 6,11을 지나는 거야. 그죠? 왜?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얘는 6a 플러스 b는 11이다 하고 바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보자. 4번. 자, 4번으로 가면요. 함수가 이런 꼴을 만족시킨대. 자, 이거 많이 봤죠? 자, 이런 꼴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꼴이냐면 우리가 G랑 F가 어떤 관계? F랑 G가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그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보이는 g, fx는 x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사실상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양변에 모여할 수 있어요. 양변에 취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양변에 뭘 취할 수 있냐? g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 g 인버스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괄호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g 인버스와 g는 우리가 합성이 되면서 여기 붙은 합성이 되는 거죠. 합성되면 g로 갔다가 다시 g 인버스로 돌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있으나 마나한 거야. g 합성 g 인버스 x가 뭐가 된다? x가 되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왜? 얘가 뭐니까?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자, 그래서 g를 없애줬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g 인버스 x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식, 자, 첫 번째 식은 뭐였어요? 여기다 다시 써줄게. 첫 번째 식은 g fx는 x야. 그러면 이런 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g의 역함수가 f가 되는 거죠. 따라서 g의 역함수가 f가 되므로 g의 역함수가 f가 된다라고 해석해서 바로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로 써줄 수도 있어요. 꼭 고치지 않더라도 역함수 관계면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세 번째 어떻게 쓸 수 있겠어? 그럼 반대로도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네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 f 인버스 취해주면 gx는 어떻게 되겠어요? f 인버스 x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적어주세요.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역함수 관계잖아. 그지? 그 역함수 관계 바로 이용하면 우리는 어차피 f가 나와 있는 거야. 나와 있는 건 fx야. 그러면 g 인버스는 f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f1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왜? g 인버스 x가 fx이기 때문에 바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 인버스 1 플러스 f1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미안. 자, 이렇게 f 인버스 1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k로 놓고 계산해야죠. 그래서 f 인버스 1은 k니까 fk는 1이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2k 마이너스 5는 1이다. 그럼 k는 3이다.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3이니까 얘는 이제 3이 되는 거다. 얘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은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따라서 더해서 3번이 되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요거를 막 교환하려고 라고 하지 말고 치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역함수 성질 네 가지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자, 7번 가면요. 두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본격적으로 양변에다가 취하는 거. 양변에 취한다. 양변에 뭐 f, 뭐 g 취한다. 우리가 역함수가 있을 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에 취한다를 잘 활용만 해주면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합시다. f 인버스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g 인버스 2는 3이니까 끝났죠? 뭐 하면 돼요? 양변에 f 취하면 되죠. f. 그러면 f 사라지면서 g 인버스 2가 f3이다. 하지만 우리 f3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f3 몇이야? 4가 되겠네. 얘는 4. 그러면 또 바꿀 수 있지. 인버스니까 g4가 2다. 자,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만드는 거. 자, 식 개수가 왜 중요하냐? 우리 지금 문자 구해야 되는 거 몇 개예요? 문자 2개 구해야 되는 거. 자, 식이 2개 필요하겠죠? 네, 식이 필요하겠죠? 하나 더 필요하려면 우리가 이 오른쪽에서 갖고 오면 4개 자꾸 걸려서 미안. 자, 이렇게 오른쪽 보면 G, F 인버스 3은 8이다.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할지 말지 고민해야 돼. 내가 만약에 G 인버스 한다. 보이자마자 G 인버스는 보이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G 인버스 알아 몰라? 몰라요. G 인버스 모르니까 이렇게 취하면 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있는 것, 결국 fx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G, F 인버스 3은 8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결국 얘를 치환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판단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FK가 3이 되겠지, 그치? FK가 3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니? K를 대입해줘야죠. 따라서 K 플러스 1이 3이 되니까 K는 2가 된다. 따라서 얘는 이제 2가 되는 모습이 된다. 따라서 G는 8이다. 그럼 식이 몇 개 나왔어요? 식이 또 2개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각각 대입만 해주면 된다. 4A 플러스 B는 2다. 2A 플러스 B는 8이다. 열림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 10번 갑시다. 자, 세 함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풀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건 그냥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FG가 함께 묶여있고 H가 있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일단 FG가 묶여있으니 나도 얘를 묶어야겠구나. 어떻게? F 합성 G의 인버스 이렇게 바꿔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값을 구하시오죠. 이 값을 구하시오지만 나는 인버스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활용하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나는 는 네모 이렇게 쓰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양변에 뭘 취해준다? H를 취해준다. 따라서 H는 사라지니까 FG의 인버스 1은 뭐가 된다? H 네모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얘는 HG를 또 한번 뭐 할 수 있다? 양변에 취해줄 수 있다. 대신 취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FG를 오른쪽에 취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취했으면 얘도 반드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취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FG를 취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취해주면 요거는 사라지고 1은 뭐가 된다? F 합성 G의 H 네모가 된다. 이 상태에서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HX가 X 플러스 2니까 H 네모는 뭐가 되겠어? 네모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F 합성 G에 대해서 식이 또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어? X를 넣으면 2X-5가 된다. 그럼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 네모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1이 된다. 여기서 풀어주면 네모값 나오겠죠. 그 네모값이 뭐야?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이 정답이 되는 거다. 네모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지난데, 자,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얘를 지난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처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함수의 그래프가 2,3을 지난다. 그럼 뭐 하면 된다? F는 3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F는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역함수 그래프가 2,3을 지난다. F 인버스 2가 3이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F3이 2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해주면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B가 뭐가 된다? 요게 Y 값이죠. Y 값이니까 3이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A 플러스 1 3 마이너스 B는 2가 된다.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는 대충 보여요. 어떻게 푸냐? 이제 1,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은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2 남기면 a 플러스 b는 6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6이니까 b는 6 마이너스 a다라고 해서 대입해서 이제 풀 거야 아마. 그러면 a x 플러스 6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게 원래 함수죠. 그거랑 역함수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역함수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리 바꿔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x랑 6 마이너스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 x까지 똑같은데 이 대각선으로 바뀌니까 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풀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3이랑 같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같고 나머지는 똑같죠? 따라서 a가 3이다 라고 풀고 여기 3 넣으면 b가 3 돼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함수 자체를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근데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가자고.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둘이 그래프가 같다는 거야. 그래프가 같다는 거야. 그래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같다는 건 결국 내가 어떤 함수를 그렸을 때 만약에 정근선이 이런 데에 위치해 있고 정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그거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디에 대칭 이동해야 돼? y는 x에 대칭 이동해야 되잖아.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주셔야 된다.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당연히 이 정근선의 교점도 대칭 이동돼서 여기 나오고 여기 이제 y는 fx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칭 이동한 거 그럼 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 정도 삐져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면 대칭 이동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삐져나오고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같을 때 우리가 fx랑 f 인버스 x랑 지금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없어요. 언제 같을 수 없는 거야? 이 정근선의 교점이 이런 데 위치해 있을 때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데 위치해 있을 때.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같을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까요? 이거 잘 보세요. y는 x. 가 이렇게 표현돼 있을 때 내가 정근선의 교점을 y는 x 위에 둬요. 그러면 정근선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그 정근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면 여러분들 뭘 알아요? 아, 내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얘가 이 파란색이 얘가 어떻게 된다? 대칭 이동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죠. 그쵸? 똑같은 위치에 오죠. 원래 함수의 위치랑 똑같이 오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대칭 이동해도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y는 fx 있던 거랑 그 다음에 y는 f 인버스 x가 있던 게 결국 어떻게 돼요? 함수가 똑같은 거야. 함수가 똑같은 거. 왜? 이 함수를 대칭 이동했을 때 여기 있는 함수, 요 함수를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되니까 서로 바꿔도 변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1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것만 했지만 만약에 2사분면, 4사분면일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y는 x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해도 이 보라색끼리 우리가
역함수를 취하면 이 보라색끼리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함수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은 거야. 얘도 서로 같은 거야. 그럼 같은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 정근선의 교점이 결국 정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되면 된다. 여기 적어줄게요.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을 때 그 네모 콤마 세모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어떻다는 걸 서로 같다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이 상황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프 당연히 적어주시고 못 적었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적으세요. 그래프 중요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럼 정근선의 교점 x는 y는 x 위에 존재한다. 그럼 얘 정근선 교점 뭐야? 얘가 0이니까 x가 3이고 얘는 y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3,a잖아. 근데 그게 어떻대? 서로 같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아, 그러면 벌써 우리가 문자 하나를 줄여버린 거야. x-3분의 3x 플러스 b. 이제 뭐 하면 돼요? 1,-3 지난다. 1,-3 지난다. 해서 b 구하면 되죠. 따라서 이거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넘기면 6은 3 플러스 b다. b는 3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팁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팁들을 가져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팁들을 가져가면서도 개념과 항상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 거야. 딱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내가 그 함수가 이제 지나간다는 거 있죠. 함수가 지나간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x가 y로 갔을 때 이 f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2에서 3으로 가잖아. 왜? 2,3을 지나니까 2에서 3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FE가 3이니까. 그죠? 2,3을 지난다는 뜻은 2가 3에 대응된다는 뜻이에요. 이 같은 뜻이야. 같은 뜻. 그러면 마찬가지로 역함수도 2,3을 지난대. 그러면 역함수는 이제 F 인버스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2가 3으로 가는 거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지. FE가 3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F2가 F 인버스 2가 3이니까 결국 F3이 2가 된다. 여기서 F를 이용해서 바로 F2가 3이고 F3이 2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런 팁들 잘 가져가시고 이렇게 가져가는 건 당연히 개념과 항상 연결을 지어야 한다고 했어요. 개념과 항상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